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그리고 아침에 볼게 HLB 금양 DS 단석 이렇게 좀 볼 건데, 일단 유한양행은 차트가 완전 무너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쨌건 차트를 보는 사람이고, 그죠? 차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하지만 차트로서 봤을 때는 차트가 무너진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 시작 10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차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차트를 중요하게 보고, 차트의 비중을 한 6에서 7, 그리고 이 회사의 부분을 2에서 3, 그 다음 어떤 걸 봐요? 그 다음에 모멘텀 같은 경우를 1, 이런 식으로 좀 보는데, 이건 이제 세력주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고요. 1은 뭐요? 어차피 작전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삼부토원 같은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유한양행 같은 주도주는요, 차트 비율을 한 5 정도 가져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의 뭐 재무적인 부분은 뭐 2 정도, 그 다음 모멘텀을 3 정도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도주에 좀 비중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우하향하는 종목에서, 그쵸? 비중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비중을 오늘 잡는 게, 우하향하는 종목을 주도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나오는 조정, 차트 비율 5, 그죠? 재무적인 부분, 사실 유한양이 지금 폭발적으로 재무가 증가하는 거는 아니고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바이오 모멘텀을 3 정도 보는 겁니다. 좋은 차트에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게 대형주 주도주를 보는 제 관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주도주의 조정은 기회였다. 항상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22일 전쯤에 이제 유럽 관련된 승인 이슈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부분에 대한 승인에 대한 로열티, 즉 뭐요? 마일스톤이죠. 마일스톤까지 이제 받는다라는 이슈가 뜨면 유한양행은 이 가격에서 갭이 떠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못 잡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차트적 지표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나가지 않으면 이건 올라갈 거다.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마인드인데, 뭐 거래량이 들어왔어도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물량을 잘 처리했다라고 하면. 근데 유한양행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말에 통과가 될 예정인데, 현 구간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단기적인 조정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다? 조정장에서 나오는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는 뭐가 빨리 올라가요? 주도주가 빨리 올라간다. 올라갈 때 잡고 싶어도 못 잡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남들이 익절하고 매도하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아가고 물량을 지켜가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확인할게요. HLB도 지금 뭐 지루하게 빠지고 있어요. 지루하게 빠지고 있다가 하락이 계속 나오다 지금 3일 정도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과거의 바닥권에서 하한가 가고 들어왔던 물량들, 이 물량들이 현재 수익을 보는 자리란 말이야. 아직,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 한 자리요? 수익을 보는 자리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가 아마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지금 현재 구간 제노포커스 인수하고 진영훈 회장이 제노포커스를 장내 매수하고 있고, HL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HLB를 익절하고 나게끔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들어온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HLB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봐봐요. 얼마예요? 자, 58,000원이죠. 58,000원에서 딱 98,000원 찍는 데까지. 그죠? 그러면 몇 배예요? 98,000원이면 거의 70%죠. 70%. 70% 상승률을 찍는데 며칠 걸렸어요? 단 4일 걸렸습니다. 70%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다? 4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거는 지루하게 빼지만 올라가는 건 며칠? 일주일이면 70, 80% 올리는 게 뭐예요?
HLB 주포들이다.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나노코박 쓸 때도 빼고 나서 죽을 것처럼 계속 빼죠. 이 구간에서. 그쵸? 여기서부터 얼마죠? 자, 41,000원, 42,000원부터 며칠이요? 3월 15일부터 죽을 것처럼 어디까지? 8월. 그죠? 8월까지 쭉 뺐어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죽을 것 같이 빼놓고 간신히 본전 한번 줘놓고 여기서 어떻게? 그냥 밀어 올려버려. 한 번에. 한 번에 올려버린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HLB는 지금 구간 좀 힘드시더라도 버티셔서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비모 실사 이후에 조금 강력하게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만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금양도 마찬가지. 금양은 일단 계속해서 개파락이 나오고 있고 금양은 주가가 잡힐 생각을 안 하죠. 일단은 이 신저가로 내려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이게 거래량 터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전날보다 줄어들어야 돼, 원래. 전날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하락이 좀 멈추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11월 14일인데 내일이나 오늘 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막상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사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금양의 주포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11월 25일 이후로 좀 끌어올려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왜? 11월 25일에 뭐가 있어요? MSCI 관련된 편출이 있죠. 패시브 자금 이탈이 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이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을 받아서 올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올려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올라봤자 11월 25일에 뭐 있어요? MSCI 편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편출되면 결과적으로 빠질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다. 사실 이렇게 바로 리바운딩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신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가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12만원 10만원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야겠죠. 사실 들고 가야 되고 이때 당시에 45,000원 정도 들어와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쪽에서 반등을 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 이후로 그냥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니고 리바운딩 강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무너지면 그때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것 자체가 사실 금양의 자체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적인 측면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어요. 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2차전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양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금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2차전지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쵸? 신저가를 포스코 퓨처엠 갱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코프로 대장주 이 친구도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5%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대장주들이 결과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2차전지의 단기적인 하락들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트럼프가 발언을 또 했잖아요. 어떤 발언? 이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이제 축소 법안 이런 것을 좀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어제 기사로도 좀 나왔어요. 자,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 자동차 수입을 막고 싶지만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길을 열어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도 뭐요? 악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A 법안이 결과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등의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류강지 회장의 추가적인 출자 전환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석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석은
반등이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비중 축소 하셔야 된다.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야겠죠. 이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일단 유한양행은 보합 시작을 했고요. 자, HLB 보합 시작. 자, 그리고 금양은 하락 시작해놓고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그죠? 리튬 쪽은 좀 하락이 나오지만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온다. 금양도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3부 토건 HLB 유한양행. 자, 3부 토건. 어제 바이오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바이오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이나 이제 HLB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여기서 그냥 16만 6천 원에 전량 매도하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풀매수 했으면 되지 않냐. 왜 분할 매도하고 여기 다시 13만 원 여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떡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1선은요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기회가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 눌림목 발생된 건요 어디에서나 눌릴 수 있는 부분이요. 근데 얘가 뭐요? 주도주 역할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대 항목 한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장대 항목 나오면은 이거 뭐요? 어차피 못 잡아요, 여러분들. 장대 항목 나오면은 아, 이때가 저점이었네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졌을 때 물량 털리지 말고 집중해서 한 주라 더 모을 수 있을 때 여유 자금 있으면 좀 모아가자 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양봉 한 번이면 못 잡고요. 11월 22일에 유럽 관련돼서 뭐 있다? 승인 이슈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유한양행이 유럽에서 승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면서 바이오 이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단기적인 바이오 반등이 나오면 이제 미국 생물보호법 통과하면서 이 바이오 쪽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걸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금양은 2차전지 반등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그죠? 2차전지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 오늘 뭐가 좀 많이 올라가나 잠깐 전광판을 볼까요? 오늘 올라가는 건 역시 양자 컴퓨터. 그죠? 양자 컴퓨터 쪽이 좀 많이 오르고요. 엔터 쪽도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하죠. 이제 블랙핑크 돌아오고 전국적인 공연 시즌이라고 하니까 연말 공연 시즌이죠. 연말 공연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많이 떨어진 바이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쪽에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관련돼서도, 전기차가 아니죠. 전력 관련돼서 전력 관련주 좀 반등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알고 정말 어려운 시기인 거 알아요. 저도 정말 여러분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개별적인 개별주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정신 더 차리시고,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기만 하지 않죠. 조정을 받죠. 근데 이 조정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과도하게 전체적인 증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내하셔야지 좋은 수익으로 분명히 보답을 할 겁니다. 특히 바이오는 제가 정말로 제 채널을 걸고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 증시 섹터에 대한 분석은 90% 이상 맞았단 말이에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그래도 확률이 70%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섹터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맞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추가적인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어떤 부분, 이 텔레그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입장하셔서 같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라 뭐 종목이 틀리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렇죠?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010-9201-6329로 입장 남겨주시면은 지금 1600명 정도 있는데 텔레그램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하고요. 몇 번이라고 보내면 돼요?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바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꼭 무료니까 텔레그램 방은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